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지금은 오늘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방문해 주신 고객님의 PC인데, 이 PC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PC래요. 아버님께서 그냥 인터넷 바둑, 한 게임 바둑이라던가 이런 거를 즐기시는 PC인데, 이 PC를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 꾸민걸 PC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년 만에 그 아드님인 거죠. 아버님의 아드님.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고객님도 아직까지 이 꾸민걸 PC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놀라움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게 뭘까요? 요즘에 없어지는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벌써 6년 전이니까 저를 처음에 보셨을 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가 있었겠죠. 저도 지금 20년 정도 됐으니까 되게 뭐 결혼 전이라던가 그때 보셨다가 지금 또 다시금 보시니까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져오신 PC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비를 해드렸고, 일단은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 없죠. 한 게임 바둑을 즐기시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 윈도우 10 이상, 11 정도만 사양만 된다 그러면은 뭐 인터넷만 되고 크롬만 되고 하면은 되니까 그렇게 크게 고사양의 PC는 필요가 없는 PC이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원래 하얀색인데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조금 묻어나죠. 앞에 부분이 베젤이, 전면부 베젤이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이제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뭐 사람도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듯이 PC도 외관보다는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뒷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먼지가 없어요. 뒷면에서도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부는 더 놀랐습니다. 자, 보시면은 CPU와 CPU 그 방열판과 쿨러 사이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고했을 때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고, 실제로도 그 고객님께서도 아버님께서는 진짜 6년 동안 별로 안 키셨다, 뭐 횟수로 따지면 10번 미만일 수도 있다, 딱 내부를 보니까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먼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한번 컴퓨터를 한번 켜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플리즈 엔터 셋업 뭐투 리커버 바이오스 세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바이오스 값이 초기화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여러분들도 이제 느낌 오시죠? CR2032가 방전이 되었을 확률이 높겠구나.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니까 날짜와 시간이 2005년 1월 1일 0000을 가리키고 있죠. 예. 일단은 CR2032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수은 리튬 전지, 제가 뭐 수은 전지라고 했는데 리튬 전지, 수은 전지라고 하는 건 수은을 옛날에 그 주성분이 수은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바뀌었죠. 근데 수은 전지는 우리 스카치 테이프처럼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고유 명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냥 뭐 비닐 스카치 테이프가 이게 3M 고유 명사잖아요. 근데 고유 저작권이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거를 다 평이하게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부르듯이 조그마한 500원짜리 만한 그 동전도 우리가 지금은 수은 전지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리튬 전지가 올바른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CR2032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CR2032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컴퓨터의 시간과 날짜를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 바이오스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날짜도 이렇게 안 맞고, 두 번째가 아까 처음에도 이렇게 바이오스가 초기화 됐다는 메시지를 띄우니까 6년이라는 시간, 보통 CR2032의 수명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길게 잡으면 이렇게 잡은 경우가 되게 많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전원이 아예 빠져 있다, 플러그가 아예 빠져 있으면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CR2032의 불량을 의심을 하고, 만약에 CR2032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도 날짜 시간이 맞지 않고 또 똑같은 메시지를 띄운다, 바이오스가 자꾸 초기화됐다는 메시지를 띄운다, 이럴 때는 CR2032의 문제보다는 메인보드 자체적인 결함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스에 나와서 한번 윈도우에 진입을 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윈도우 7이신 것 같아요. 윈도우 7. 자, 이렇게 시동 복구 시작, 권장 표준 모드로 윈도우즈 시작.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윈도우 7. 자,
이렇게 켜보니까 블루 스크린이 딱 떴어요. 스탑하면서 0x 0000000 7B라고 나옵니다. 잠깐 손님이 오셔서 잠깐 끊겠습니다. 예, 한 대 출고해드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자, 블루 스크린 코드를 보니까 얘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0x 0000000 7B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 블루 스크린 코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당시에 ID 방식과 그 다음에 AHCI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온 거예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0x000227B라는 그 블루스크린 코드가 떠 있다 그러면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셔서 SATA 모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지금 SATA 모드를 IDE에 있는 거를 AHCI 모드로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옛날에 이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7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SSD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SATA 모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ID 모드와 AHCI 모드의 성능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윈도우 7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의 성능을 점수화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 옵션 같은 게. 그래서 웬간한 SSD를 장착하게 되면은 뭐 디스크 전송 뭐 점수가 7.9가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7.9가 나오고 IDE는 7.1에서 7.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HCI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하면은 아마 정상적인 부팅이 가능할 거예요. 0x000 아까 그 7B에 대한 블루스크린 코드는 보통은 SATA 모드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 당시에도 ID 모드가 아니라 AHCI 모드로 제가 세팅을 한 것 같고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기본값은 ID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화로 돌아갔는데 제가 옵션을 조금 더 성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아까 이 블루스크린 코드가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모드가 기본적으로 AHCI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런 에러 코드를 찾아보기는 많이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SSD와 하드디스크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SSD가 지금 128기가를 쓰고 계셨는데 보니까는 다시 할당되는 섹터 수 10개 있고 다시 할당되는 이벤트 수 현재 보류 중인 섹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와 같이 다시 할당되는 섹터 수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게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멈춰요. 멈춰가지고 강제적으로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참 사용 중에 키보드랑 마우스가 멈추고 화면도 멈추는 증상 아실 거예요. 그때는 강제적으로 리셋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잘 빠릿빠릿하게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느려졌다가 풀리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스크린 갑자기 사용 중에 갑자기 파란색 화면을 띄우면서 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많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진입 불가라던가 아니면 뭐 SSD 인식 불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도 500기가를 장착하고 계셨는데 울트라 DMA CRC 오류 횟수가 존재를 했어요.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당시에 SSD를 장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하드디스크를 쓰고 계셨었고 그 전에 이제 구매를 하셨던 컴퓨터인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울트라 DMA CRC 오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SATA 전원이라든가 케이블을 한번 변경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 값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SSD가 다 중요한 자료나 데이터들이 없다, 저장할 게 없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케이블만 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SSD가 중요한 거죠. SSD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이게 없으면 윈도우 부팅이 엄청나게 느리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봤던 거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NVMe SS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를 잘못 설치해가지고 엄청 느려가지고 오셨던 분 오늘 제가 오전에 작업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SSD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하드디스크는 다행히도 중요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졌어요. 아예 사용을 안 하셨어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데이터 저장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빈 폴더도 하나도 없었던 아주 깔끔 무결성 그 자체여서 이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안타깝죠. SSD는 무조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컴퓨터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오셔가지고 포맷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포맷이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거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포맷을 한다거나 뭐 초기화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근본적으로 그냥 약 잘 먹고 잘 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치처럼 발치를 해야 되는 이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교체밖에 답이 없어요. 얘를 뭐 포맷한다. 똑같은 증상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CR2032를 한번 빼봤어요. 빼고 나서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217.7 볼트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M이 붙어 있어요. 미리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단 1볼트도 안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한 정상적인 수치는 보통 3볼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방전이 된 거죠. 제 추측으로는 이 PC는 콘센트에 전원 케이블과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했던 PC 같아요. 그래서 6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완전히 얘가 자연적으로 방전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 걸로 장착을 해드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면 SSD를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SSD 교체하고 이제 뭐 다른 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사실 아버지가 쓰시기에는 약간의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최근 뭐 중고 마켓, 중고나라라던가 아니면은 당근에서 한 10만 원 아래로 이제 PC를 구매하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거기서 중고 뭐 마켓에서 이제 PC를 구매하시면 어차피 정비는 저한테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 정비는 저한테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수리를 포기하고 가신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SSD만 살아 있다면 얘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했던 건데 SSD는 교체밖에 답이 없으니까 또 여기다가 또 이제 교체 비용을 들여서 또 투자하기에는 또 다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뭐 오랜만에 지금 오셔가지고 저도 좋게 딱 수리해서 나갔으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기본 점검 비용, 테스트 진단 비용 그냥 15,000원만 지불하고 가셨어요.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해드리고 테스트하는 비용이 1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CR2032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큰 비용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고 그냥 중간에 멈추더라도 될 때까지 사용하시다가 그때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윈도우 7이지만 그냥 뭐 크롬으로 통해 가지고 뭐 바둑이라도 조금 무리 없이 조금이라도 조금 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테스트 뭐 진단 내용이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소망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